새벽 3시 모두가 잠든 고요한 시간, 한남동의 저택에서 홀로 세계를 구상하던 은둔의 경영자 이건희 회장을 떠올려 보십시오. 당신은 지금 무례하게 선을 넘는 직장 상사나 은근히 당신을 깎아내리는 주변 사람들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착한 사람 콤플렉스에 갇혀 억지로 웃어주며 스스로를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만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은 당장 맞받아치라고 소리칩니다. 네가 당한 만큼 돌려주라고 부추깁니다. 하지만 진짜 고수는 소란스럽게 짖지 않습니다. 그저 압도적인 침묵과 날카로운 눈빛만으로 상대를 제압할 뿐입니다. 오늘 돈의 주인 채널에서는 당신을 무시하는 사람들의 멘탈을 말 한마디 없이 박살내는 5가지 처세술을 공개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내심이 아닙니다. 당신의 인생을 갉아먹는 관계를 우아하게 손절하고 스스로를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초격차의 존재로 만드는 무서운 내공입니다. 이제 더 이상 타인의 무례함에 휘둘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멘탈갑으로 다시 태어나고 싶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그 작은 결정이 당신을 갓생과 경제적 자유로 이끄는 첫 번째 미라클 모닝이 될 것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무례함을 마주합니다. 당신의 경계를 허물고 불쑥 들어오는 사람들, 은근슬쩍 당신의 시간과 감정을 갉아먹는 사람들, 그들은 때로는 농담이라는 가면을 쓰고 비수를 꽂기도 하고 때로는 좋은 일합시고 당신의 자존감을 짓밟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고민합니다. 화를 내야 할까? 아니면 그냥 참고 넘겨야 할까? 웃어 넘기자니 내가 바보가 되는 것 같고 정색을 하자니 속 좁은 사람이 될까봐 두렵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방식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삼성의 이건희 회장, 그가 은둔의 경영자라 불리며 세상 밖으로 잘 나오지 않았던 이유를 아십니까? 그것은 단순히 성격 탓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침묵과 응시가 가진 파괴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로 싸우는 것은 하수입니다. 진짜 고수는 눈빛 하나, 그리고 무거운 침묵 하나로 상황을 정리합니다. 당신을 무시하는 사람들을 다루는 첫 번째 기술, 그것은 바로 내공이 담긴 침묵의 응시입니다. 이 기술을 설명하기 위해 잠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건희 회장의 회의 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수많은 임원들이 긴장된 표정으로 앉아 있습니다. 누군가는 실적 부진에 대한 변명을 늘어놓으려 합니다. 말이 길어집니다. 목소리가 커집니다. 자신의 논리를 방어하기 위해 횡설수설합니다. 보통의 상사라면 그 자리에서 호통을 치거나 말을 끊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건희 회장은 달랐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그시 뚫어지게 상대를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눈 하나 깜빡이지 않는 그 고요한 시선, 그것은 호암, 즉 호수처럼 잔잔하지만 바위처럼 단단한 그의 호를 닮아 있었습니다. 그 침묵의 응시가 5초, 10초 이어지면 공기의 흐름이 바뀝니다. 떠들던 사람은 스스로 입을 다물게 됩니다. 자신의 말이 얼마나 가볍고 초라한지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릅니다. 그제야 그는 알게 됩니다. 자신이 지금 호랑이 앞에서 재롱을 부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침묵의 응시가 가진 힘입니다.
당신을 무시하거나 공격하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반응을 기대합니다. 당신이 당황해서 말을 더듬거나 얼굴이 붉어지거나 혹은 화를 내며 맞받아치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당신을 자신의 진흙탕 싸움으로 끌어들이고 싶어 합니다. 그래야 자신들의 무례함이 정당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감정이 요동치는 것을 보며 쾌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기대와는 정반대로 행동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가 무례한 농담을 던졌을 때 억지로 웃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화를 내지도 마십시오. 그저 편안하게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고 팔짱을 낀 채 무표정한 얼굴로 상대를 똑바로 쳐다보십시오. 아무 말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쳐다보는 것입니다. 이 짧은 순간의 정적은 상대방에게 엄청난 심리적 압박감을 줍니다. 당신의 눈빛은 무언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나는 네가 하는 게임에 참여하지 않겠다. 너의 그 수준 낮은 도발은 나에게 닿지 않는다. 나는 너의 무례함을 다 꿰뚫어 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동적인 방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아주 공격적이고 우아한 반격입니다. 상대방은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뱉은 말이 허공에 흩어지고 그 어색한 침묵의 무게를 온전히 혼자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은 헛기침을 하거나 시선을 피하거나 황급히 화제를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 권력의 이동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승리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건희 회장이 보여준 침묵의 카리스마, 진정한 내공입니다. 당신이 직장에서 꼰대 상사를 마주하든 예의 없는 친구를 만나든 이 방법을 써먹어 보십시오. 말로 이기려 들지 말고 분위기로 압도하십시오. 당신의 고요함이 상대의 소란스러움을 집어삼킬 때 당신은 비로소 관계의 우위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전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침묵의 응시가 찰나의 기술이라면 이번에는 조금 더 긴 호흡의 철학입니다. 바로 침묵을 가장 강력한 대답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침묵을 약함의 표시라고 착각합니다. 할 말이 없어서 가만히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승부사에게 침묵은 가장 날카로운 무기이자 가장 견고한 방패입니다. 이건희 회장의 삶을 돌아보면 그는 결정적인 순간마다 말 대신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뒤에는 언제나 세상을 뒤집을 만한 거대한 한방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1970년대와 80년대 삼성이 반도체 사업에 뛰어들겠다고 했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당시 전 세계가 비웃었습니다. 일본의 미쓰비시 연구보고서는 삼성이 반도체를 할 수 없는 5가지 이유를 들어 조목조목 비판했습니다. 한국 같은 개발 도상국이 무슨 첨단 기술이냐며 무시했습니다. 심지어 국내 여론도 싸늘했습니다. TV 하나 제대로 못 만들면서 무슨 반도체냐는 비아냥이 쏟아졌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억울해서라도 언론 인터뷰를 자청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준비를 잘하고 있는지 너희들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려 애썼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건희 회장은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반박 성명을 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침묵했습니다. 그 수모와 멸시를 온몸으로 받아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참음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뼈를 깎는 인내, 바로 존버의 정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존버는 무작정 버티는 것이 아니라 칼을 갈고 닦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도쿄의 허름한 호텔 방에 틀어박혀 밤을 새워 공부했습니다. 기술자를 만나고 미래를 설계했습니다. 그의 침묵은 패배가 아니라 에너지를 응축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삼성이 세계 최초로 64메가 D램을 개발하고 세계 1위가 되었을 때 비로소 세상은 조용해졌습니다. 그는 말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압도적인 결과로, 초격차의 성과로 그들의 입을 다물게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멘탈갑의 자세입니다. 당신을 향해 쏟아지는 비난과 조롱, 뒷담화에 일일이 반응하지 마십시오. 누군가 당신의 꿈을 비웃습니까? 당신의 노력을 폄하합니까?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해명하려고 애쓰지도 마십시오. 당신의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소중한 에너지를 당신을 깎아내리는 사람들을 설득하는 데 낭비하지 마십시오. 침묵은 최고의 필터입니다. 당신이 반응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재미가 없어집니다. 드라마를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반응이라는 먹이를 먹고 자랍니다. 그들에게 먹이를 주지 마십시오. 당신이 침묵으로 일관할 때 그들의 악의적인 말들은 갈 곳을 잃고 다시 그들에게로 돌아갑니다. 이것은 마치 벽에 대고 소리치는 것과 같습니다. 소리치는 사람만 목이 아프고 지칠 뿐, 벽은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또한 침묵은 당신의 품격을 높여줍니다. 팩트 폭행이랍시고 상대의 약점을 찌르는 말싸움은 결국 진흙탕 싸움으로 번집니다. 이겨도 상처뿐인 영광입니다. 하지만 침묵은 당신을 그 진흙탕에서 건져 올립니다. 나는 너와 같은 수준에서 놀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당신의 고요함은 당신을 더욱 신비롭고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듭니다. 현대사회는 너무 시끄럽습니다. SNS에서는 하루 종일 인정 욕구에 목마른 사람들의 아우성이 넘쳐납니다. 누군가는 끊임없이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려 하고 누군가는 타인을 깎아내리며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하려 합니다. 이 소음의 지옥에서 탈출하는 유일한 방법은 침묵입니다. 이건희 회장이 새벽마다 즐겼던 그 고독과 침묵의 시간, 미라클 모닝은 단순히 일찍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소음을 차단하고 오롯이 나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남들의 평가가 아니라 나의 내면에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도발해 올 때 마음속으로 숫자를 세십시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십시오. 그들의 말은 소음일 뿐입니다. 바람에 날리는 먼지일 뿐입니다. 당신은 거대한 산처럼 그 자리에 서 있으면 됩니다. 당신의 침묵이 깊어질수록 당신의 내공은 쌓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이 입을 열거나 행동을 취했을 때 그 무게감은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빈 깡통이 요란한 법입니다. 찐 부자는 돈을 자랑하지 않고 진짜 실력자는 입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당신을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잔인한 형벌은 바로 당신의 철저한 무관심과 침묵입니다. 그들이 당신의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엑스트라조차 되지 못하게 만드십시오. 당신은 주인공입니다. 주인공은 관객의 야유에 일일이 대꾸하지 않습니다. 그저 최고의 연기로 증명할 뿐입니다. 침묵의 응시로 상대를 제압하고 침묵의 답변으로 당신의 가치를 지키십시오.
이것이 이건희 회장이 우리에게 남긴 인간관계의 첫 번째이자 가장 강력한 유산입니다. 이어서 우리는 더 구체적인 행동 전략들을 알아볼 것입니다. 침묵 다음에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행동입니다. 하지만 그 행동은 설명이 필요 없는 행동이어야 합니다. 다음 장에서 우리는 왜 당신의 선택을 남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없는지 그 치명적인 이유에 대해 이야기 나눌 것입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당신의 인생이 바뀔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 번째 전략으로 넘어갑니다. 이것은 아마도 대한민국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하지만 가장 필요한 처세술일 것입니다. 바로 당신의 선택에 대해 남들에게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설명의 의무를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대학은 어디를 갈 것인지, 취직은 했는지, 결혼은 언제 할 것인지, 아이는 낳을 것인지, 심지어 점심 메뉴는 무엇을 골랐는지까지 주변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유를 묻습니다. 왜? 어째서? 무슨 생각으로? 이런 질문들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방어 기제를 작동시킵니다.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납득시키려 노력합니다. 상대방이 고개를 끄덕여 주기를, 내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고 인정해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해 봅시다. 당신의 구구절절한 설명이 그들의 생각을 바꾼 적이 있습니까? 당신이 왜 회사를 그만두고 유튜브를 시작하는지, 왜 안정적인 직장을 버리고 스타트업에 뛰어드는지 설명했을 때 그들이 진심으로 당신을 응원하던가요? 아니면 걱정을 가장한 비난과 훈수를 두던가요? 대부분은 후자일 것입니다. 그들이 설명을 요구하는 진짜 이유는 당신을 이해하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선택이 그들의 좁은 세계관을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은 감히 용기 내지 못한 길을 가는 당신을 보며 불안함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을 다시 그들의 안전한 울타리 안으로, 평범함의 범주 안으로 끌어내리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진짜 승부사의 기질을 배워야 합니다. 1993년 이건희 회장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그 유명한 신경영 선언을 합니다.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라. 당시 삼성 내부의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충격과 공포, 그리고 의구심이 가득했습니다. 수십 년간 해오던 방식을 하루아침에 바꾸라니 임원들은 수군거렸습니다. 품질보다 생산량이 중요한 것 아니냐. 지금도 잘하고 있는데 왜 굳이 긁어부스럼을 만드느냐. 만약 이건희 회장이 평범한 리더였다면 임원들을 하나하나 불러다 놓고 설득했을 것입니다. PPT를 띄워놓고 데이터로 설명하며 제발 내 뜻을 따라달라고 사정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설로 남은 애니콜 화형식입니다. 구미공장, 운동장 한복판에 불량, 휴대폰, 15만 대가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돈으로 환산하면 500억 원이 넘는 거액이었습니다. 직원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그는 주저없이 불을 질렀습니다. 시뻘건 불길이 최신형 휴대폰들을 집어삼켰습니다. 플라스틱 타는 냄새가 진동하고 직원들은 자신들이 만든 제품이 잿더미가 되는 것을 보며 오열했습니다. 그 충격적인 시각적 경험,
그 압도적인 퍼포먼스, 그것은 100마디 말보다 강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승부사의 방식입니다. 그는 팩트 폭행을 말로 하지 않았습니다.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품질이 아니면 존재할 이유가 없다. 이 메시지를 뇌리에 각인시킨 것입니다. 그날 이후 삼성의 불량률은 기적처럼 떨어졌습니다. 설명은 사라지고 오직 품질에 대한 집착만이 남았습니다. 당신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당신 인생이라는 기업의 회장입니다. 오너입니다. 오너는 주주총회에서 결과를 보여줄 뿐 사사로운 결정 하나하나를 직원들에게 허락받지 않습니다. 당신이 갓생을 살기로 결심했다면, 미라클 모닝을 시작하기로 했다면 그냥 하십시오. 왜 새벽 4시에 일어나느냐는 질문에 건강을 위해서라느니, 자기 개발을 위해서라느니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눈을 떴으니까 일어나는 것입니다. 누군가 당신의 파격적인 행보에 대해 딴지를 걸며 왜? 라고 물을 때 가장 강력하고 우아한 대답은 이것입니다. 그냥 내가 원하니까. 이 짧은 한마디에 담긴 힘을 느껴보십시오. 여기에는 상대방의 판단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단호함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은 나에게 있다는 선언이 있습니다. 설명을 멈추는 순간 당신은 비로소 자유를 얻습니다. 타인의 인정 욕구에서 해방됩니다. 사람들은 설명하지 않는 당신을 보며 처음에는 당황하겠지만 곧 당신의 확신에 찬 태도를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통제하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아우라. 그것이 당신을 더욱 빛나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슬라이드를 끄십시오. 변명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그저 묵묵히 당신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결과가 모든 것을 증명할 때까지 말입니다. 이제 네 번째 전략, 어쩌면 가장 고통스럽지만 가장 필요한 결단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관계의 가지치기, 인맥 다이어트입니다. 그리고 철저한 거리 두기입니다. 한국 사회는 정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을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오래된 인연이라는 이유로 수많은 관계를 억지로 끌고 갑니다. 초등학교 동창이라서, 같은 고향 선후배라서, 입사 동기라서. 하지만 냉정하게 돌아보십시오. 그들 중 당신의 성장을 진심으로 바라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당신이 새로운 도전을 하려 할 때, 야, 그거 해서 뭐하냐? 그냥 대충 살자. 라며 당신의 발목을 잡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만날 때마다 회사욕, 상사욕, 세상 욕만 늘어놓으며 부정적인 에너지를 쏟아붓는 감정 뱀파이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희 회장은 철저한 리스크 관리자였습니다. 그는 기업 경영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썩은 부분이 발견되면 가차없이 도려냈습니다. 한 명의 천재가 10만 명을 먹여 살린다는 인재 경영 철학의 이면에는 조직을 병들게 하는 무능하고 태만한 인력을 절대 용납하지 않는 냉혹함이 있었습니다. 그는 변화를 거부하는 임원들을 향해 뒷다리 잡지 말고 차라리 놀아라 라고 일갈했습니다. 조직 전체가 살기 위해서는 썩은 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인생도 하나의 거대한 기업과 같습니다.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된 자본입니다. 그런데 왜 그 소중한 자본을 당신을 무시하고 깎아내리는 불량 자산들에게
투자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당신의 인생 재무제표에 빨간불을 켜는 부채일 뿐입니다. 이제는 과감하게 손절해야 할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계를 끊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내가 너무 매정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닐까? 나중에 내가 아쉬운 소리 해야 할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외톨이가 되면 어떡하지? 이런 공포가 당신을 병든 관계 속에 가둬둡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을 곁에 두는 것은 당신 자신에 대한 학대입니다. 그것은 겸손도 아니고 착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당신의 자존감이 낮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거리두기는 상대를 미워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나를 보호하는 행위입니다.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방어벽을 세우는 것입니다. VIP 클럽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입구에서 복장 검사를 하고 초대장이 있는 사람만 들어갑니다. 당신의 인생이 바로 그 VIP 클럽이어야 합니다. 무례한 사람, 부정적인 사람, 당신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입장권을 주지 마십시오. 이건희 회장이 수많은 시간을 혼자 보냈던 것처럼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독은 외로움과는 다릅니다. 외로움이 혼자 남겨진 슬픔이라면 고독은 홀로 있는 즐거움이자 성장의 시간입니다. 불필요한 술자리, 영양가 없는 수다 모임을 끊어내십시오. 인맥 다이어트를 통해 확보된 그 시간과 에너지를 오로지 당신의 내공을 쌓는 데 쓰십시오. 당신이 성장하면, 당신의 주파수가 달라지면 만나는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바뀝니다. 끼리끼리 만난다는 말은 과학입니다. 당신이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에너지를 발산하면 비슷한 에너지를 가진 찐부자와 성공한 사람들이 당신 곁으로 모여들 것입니다. 반대로 당신이 과거의 늪에 빠져 있으면 계속해서 당신을 끌어내리는 사람들만 꼬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당장 연락처를 정리하십시오. 카카오톡 목록을 훑어보며 내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 관계,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를 차단하거나 숨김 처리하십시오. 그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인생을 경영하는 CEO로서 당연히 해야 할 구조 조정입니다. 당신의 멘탈을 지키기 위해, 당신의 미래를 위해 독해지십시오. 거리가 멀어질수록 당신의 시야는 맑아지고 인생은 가벼워질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 전략. 이 모든 내공을 완성하는 최후의 자세입니다. 바로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걷는 것, 초격차 마인드셋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인 동물입니다. 상대방의 자세와 표정만 봐도 그 사람의 서열을 직감적으로 파악합니다. 어깨가 굽어 있고 시선이 바닥을 향하고 목소리가 기어들어가는 사람을 보면 무의식적으로 만만하게 생각합니다. 반대로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고개를 들고 정면을 응시하며 걷는 사람에게는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그 당당함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세에 눌리기 때문입니다. 이건희 회장이 강조했던 초격차는 단순히 기술의 격차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생각의 격차, 품격의 격차, 그리고 태도의 격차를 의미합니다. 2등은 1등을 따라잡으려 애쓰지만 초격차를 이룬 1등은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오직 앞만 보고 달릴 뿐입니다. 당신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당신이 자신들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격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들이 쳐다볼 수도 없는 아득한 높이에 있다면 그들은 감히 비난할 엄두조차
내지 못합니다. 혹시 지금 통장 잔고가 부족합니까? 직업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남들보다 뒤처진 것 같아 불안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고개를 숙이지 마십시오. 당신의 현재가 당신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태도가 당신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는 말은 진리입니다. 경제적 자유를 얻기 전이라도 마음만은 이미 경제적 자유를 얻은 사람처럼 행동하십시오. 이것은 허세가 아닙니다. 이것은 미래에 나를 현재로 불러오는 강력한 시각화 훈련입니다. 찐부자들은 돈이 많아서 당당한 것이 아니라 당당하기 때문에 돈이 따라온 것입니다. 무례한 사람이 당신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던졌을 때 움츠러들지 마십시오. 오히려 어깨를 펴고 고개를 더 높이 드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여유로운 미소를 지어 보이십시오. 마치 철없는 아이의 투정을 보는 듯한 그 관대한 미소 하나가 상대방을 무력하게 만들 것입니다. 당신의 높은 자존감은 그 어떤 모욕도 뚫을 수 없는 강철 갑옷이 됩니다. 자존감은 남이 세워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대접할 때 생겨납니다. 세상이 당신을 어떻게 평가하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당신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입니다.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나는 위대한 일을 해낼 사람이다. 나는 함부로 취급받을 사람이 아니다. 이 믿음이 당신의 척추를 바로 세우고 당신의 발걸음에 힘을 실어줄 것입니다. 이건희 회장은 늘 위기의식을 강조했지만 그의 태도에서는 언제나 여유와 확신이 묻어났습니다. 그는 삼성이 세계 1위가 될 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현실을 창조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당신은 이미 그런 존재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연습하십시오. 거울을 보고 어깨를 펴십시오. 턱을 당기고 정면을 응시하십시오. 그리고 주문을 외우십시오. 나는 초격차의 존재다. 아무도 나의 가치를 훼손할 수 없다. 이 당당한 태도로 세상을 마주할 때 당신을 괴롭히던 무례한 사람들은 그저 지나가는 배경 화면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 인생이라는 영화의 주연으로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뚜벅뚜벅 걸어가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건희 회장의 철학을 통해 무례한 사람들을 다루는 5가지 전략을 배웠습니다. 침묵의 응시로 제압하고 무거운 침묵으로 답하며 설명하지 않고 행동으로 증명하고 과감하게 관계를 정리하며 언제나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걷는 것. 이 5가지 처세술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내면을 단단하게 만드는 마음의 근육 훈련입니다. 세상은 정글과 같습니다. 약해 보이면 잡아먹힙니다. 하지만 강해진다는 것은 남을 짓밟는 것이 아닙니다. 그 누구도 나를 짓밟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진정한 강함은 부드러움 속에 숨겨진 단단함, 즉 외유내강에서 나옵니다. 당신 안에 잠든 거인을 깨우십시오.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강한 사람입니다. 이제 더 이상 타인의 시선에 갇혀 살지 마십시오. 돈의 주인이 되기 전에 먼저 당신 마음의 주인이 되십시오. 마음을 지배하는 자가 결국 세상도 지배하게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의 가슴 속에 뜨거운 불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갓생과 경제적 자유를 향한 여정에 이 5가지 지혜가 든든한 무기가 되어 줄 것입니다. 지금 바로
거울 속에 자신을 보며 다짐하십시오. 나는 내 인생의 승부사다.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렇게 당신의 하루를, 당신의 인생을 승리로 이끄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건희 회장의 철학을 빌려 무례한 사람을 다루는 5가지 초격차 마인드셋을 배웠습니다. 내공이 담긴 눈빛, 무게감 있는 침묵, 설명 대신 행동으로 보여주는 승부사 기질, 과감한 인맥 다이어트, 그리고 언제나 고개를 들고 걷는 당당함까지. 이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당신의 인생을 지키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당신 인생이라는 거대한 기업의 CEO입니다. 더 이상 당신의 감정을 갉아먹는 불량 주주들에게 휘둘리지 마십시오. 그들은 당신의 인생에 개입할 권한이 없습니다. 오늘 배운 5가지 전략 중 당장 내일부터 당신의 루틴에 적용하고 싶은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댓글로 당신의 결심을 남겨주십시오. 당신의 그 작은 선언이 멘탈갑으로 거듭나는 갓생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다른 분들의 다짐도 함께 읽으며 서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내공을 쌓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주변의 인간관계로 힘들어하는 소중한 지인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이 말을 꼭 기억하며 영상을 마칩니다. 소란스러운 사람은 잔돈을 줍지만 침묵하는 사람은 판을 가집니다. 지금까지 돈의 주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